체포돼 원래 태어났던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 AI를 실제 환경에 구현하는 피지컬 AI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과 자율주행의 미래를 두고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대출 상품인 햇살론 금리가 최대 6%포인트 낮아집니다. 네, 취업을 앞둔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금융상품도 신설됩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 등이 발표한 1차 포용 금융조치의 뼈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대출 한도는 올리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 금리를 더 낮춥니다. 이달부터 햇살론 특례 보증의 금리는 15.9%에서 12.9%로 이미 인하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금리를 9.9%까지로 더 낮춥니다. 저소득, 저신용자가 소액 자금을 빌리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도 금리를 15.9%에서 6.3%로 낮춥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한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전액 상환하면 다른 저금리 서민 대출을 받을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미소금융도 신설합니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서민층에게 빌려주는 새희망 홀씨의 대출 규모도 2028년까지 6조 원으로 늘립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 은행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포용금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5대 금융지주는 자체 포용금융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 연 7% 상한을 두거나 햇살론 이자 납입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품, 공공배달앱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상품 등을 운용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20조 원의 영업이익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08.2% 증가한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3분기 17조 5,700억 원의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매출 역시 1년 전보다 22.7% 늘어난 93조 원으로 분기 매출이 90조 원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코스피는 오늘 어제에 이어 한때 장중 4,600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전직 동작구 의원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자금 전달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혜림 기자입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출했던 탄원서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배우자가 구의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 전모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전 씨 역시 김병기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전 씨는 탄원서에서 지난 2020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측근을 통해 김 의원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김병기 의원의 집무실에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돈을 돌려줬더라도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몫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탄원서를 쓰게 된 경위와 자금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전 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했던 또 다른 전직 동작구 의원 김모 씨는 내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준 의원과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신영대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이 의원과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소 사무장 강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5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신 의원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한 강 씨는 2023년 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군산시 장애인 체육회 전 사무국장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 씨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 등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성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새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치켜 세웠고 국민의힘은 굴욕적 방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에서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실용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 경제 협력을 통해 제2의 중국 특수 발판을 마련했고 한반도 평화 역시 진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새해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한령, 북핵,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중국이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중국 입장을 앞장서 대변했다면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 방중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실익 챙길 능력이 안 되면 나라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어쩌라고요?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도 겨냥했습니다. 쇄신하겠다면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건 모순의 극치, 국민 우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 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의혹 특검을 수용하라고 맞섰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현지 부속실장,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비밀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로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각종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등이 이뤄졌던 캄보디아 범죄 단지들, 그 배후로 지목된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 단지들의 배후로 지목된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 캄보디아 정부는 천 회장 등 중국인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수개월 동안 중국과 공조를 벌여왔으며 지난 6일 체포 작전에서 천즈를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지의 캄보디아 국적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지는 10여 년 전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린스그룹 중국명 태자그룹을 설립해 금융과 부동산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실권자인 훈센 전 총리 그리고 그의 아들인 훈 마네트 현 총리의 고문을 지냈고 캄보디아 왕실로부터 귀족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등 여러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됐고 각국의 제재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은 1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며 천지 회장을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영국도 천지 회장 관련 부동산에 대해 동결 조치했고 우리 정부도 프린스그룹과 천지 등 개인 10여 명과 단체 130여 곳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당시 천지는 캄보디아 내 소유 건물들의 간판들을 내리고 수개월 동안 종적을 감췄습니다. 천지가 중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미국 등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제품 6종에서 구강용품에 쓸 수 없는 물질이 나와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치약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나머지 2080 치약은 문제가 없다고 애경산업 측은 밝혔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경산업이 자발적 회수에 들어간 2080 치약입니다. 치약 뒷면에 작은 영문 글씨로 중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치약을 납품받아 판매해온 애경산업 측은 최근 자체 검사에서 유해 성분을 발견하고 지난 5일부터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100개가 넘는 2080 치약 시리즈 가운데 베이직과 데일리 케어 등 6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모든 치약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품질과 성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품질 관리 및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환불 처리될 예정인데 회수 대상 제품인지 여부는 애경산업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 물질은 트리클로산 성분입니다. 항균 기능이 있어 손 세정제 등에 사용하지만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구강 제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일부 연구를 통해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과 발암 위험성 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은 대형마트에선 팔리지 않았고 주로 동네 슈퍼나 편의점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회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회수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향후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애경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어 피지컬 AI의 또 다른 한 축인 자율주행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빌리티 기업들이 치열한 속도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는 실제 도심 도로 위를 달리는 로봇 택시 체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끄러지듯 다가와서는 상자 모양의 네모난 차량. 승객들이 타는데 차 안쪽엔 운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넉 달 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운행 중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택시입니다. It was easy, comfortable, ride was smooth, nice music in there, and so no problems. 행인이 길을 건너면 바로 멈추고 다 건너면 지체 없이 출발하고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며 시속 약 70km까지 달립니다. 차 안에는 운전석도, 운전대도, 페달도 없습니다. 그만큼 실내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넓고 탑승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앉아만 있어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들이 대거 공개된 이번 CES. 자체 자율주행 플랫폼을 내놓은 엔비디아는 완전 자율주행이 곧 가능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We're announcing Alpamayo, the world's first thinking, reasoning autonomous vehicle AI. AI의 판단을 더해 안전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위험 행동도 감지해 즉시 경고합니다. Mobile phone identified. 수화를 실시간 통역해 차창 위에 띄워주거나 자율주행 때 바깥 풍경에 가상현실을 더 씌워 즐거움을 주는 등 AI의 힘을 빌어 차량은 단순 이동수단에서 스마트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This allows us to create experiences that truly foster a more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driver. 사람이 운전하던 도구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AI 모빌리티가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30대 여성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로 단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춤 속에 규탄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차량 앞에 SUV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후진하던 차량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자 다른 단속 요원이 차량 운전석을 향해 권총을 발사합니다. SUV 차량은 도로변에 충돌합니다. You made a crime scene. You shot someone. 이민국 단속요원 총격에 운전석에 있던 37살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힌 만큼 단속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는 정당 방위 차원의 총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he then proceeded to weaponize her vehicle, and she attempted to run a law enforcement officer over. 하지만 차량 진행 방향 등을 보면 이 여성이 단지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단속국 요원들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벌어진 일이라며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And I have a message for ICE. To ICE, get the out of Minneapolis. 사고 이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서와 경찰차를 향해 눈덩이를 던지며 항의했고 늦은 밤까지 많은 인파가 모여 숨진 여성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2020년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장소와 불과 1.6km 떨어진 곳이어서 당국은 규탄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덴마크 당국자와 만나 그린란드 매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확보에 군사적 수단을 쓸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덴마크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관련해서입니다. 다만 그린란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란 전제를 두며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적 수단도 선택지에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If the president identifies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very president retains the option to address it through military means.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군사 동맹 나토를 정조준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없는 나토를 러시아, 중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나토가 우리를 돕지 않더라도 나토를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화하면 나토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걸로 보입니다. 또 나토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유럽 우방국들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입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European Union needs us to have it, and they know that.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는 그린란드는 팔 수 있는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샀던 때가 아니라며 그린란드의 운명은 오직 그린란드와 덴마크만 결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나토의 핵심 우방국들도 그린란드 문제에 관해선 미국 편이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 앞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했던 나토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으려던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형 유조선에 미군 헬기가 접근합니다. 무장 대원들이 갑판에 내리고 총을 겨눈 채 침투한 대원들은 이내 유조선을 장악합니다. 미 국방부가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그림자 선단 유조선 2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tateless or sanctioned because the oil blockade, the quarantine of oil out of unsanctioned or sanctioned or stateless vessels continues. 특히 이 가운데 한 척은 미국이 2주 이상 추적해온 러시아 국적의 벨라 1호입니다. 국제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를 유통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던 선박입니다. 앞서 이 선박은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중 미군이 제재하자 달아났고 갑자기 선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넣은 뒤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벨라 1호의 이름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해 미국의 추격 중단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납포 당시 인근 해역에는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군함들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선박을 러시아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국적으로 간주해 나포 작전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The vessel was deemed stateless after flying a false flag and it had a judicial seizure order. 미국이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즉각 21세기 해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압류된 유조선에 탑승한 러시아인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 기구 35곳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현지 시각 7일 밝혔습니다. 탈퇴 대상 유엔 산하기구로는 유엔 경제사회국, 국제무역센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등 31개가 명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기구 중 다수가 미국의 주권,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정책, 이념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회원국이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정부 간 기구 등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지 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서 비료 등 특정 품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비료 가격 상승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7개 품목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 216톤이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도내 생활 쓰레기 위탁 업체를 점검한 결과 공주와 서산의 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에 생활 폐기물을 위탁 처리했고 여기엔 음식물 쓰레기도 섞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와 서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네, 인도에서는 사람과 코끼리가 충돌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코끼리 충돌 예측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아삼주 호자이에서 델리행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열차가 코끼리 떼와 충돌하면서 7마리의 코끼리가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끼리가 마을까지 내려와 기물을 부수고 놀란 주민들은 불을 피워 코끼리를 내쫓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마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충돌로 500명 이상이 숨지고 코끼리 100여 마리가 죽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영국의 연구진들이 손을 잡고 충돌 예측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끼리 주요 서식지이자 농경지 비율이 약 70%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Which becomes like fast food for intelligent species like elephants. You've got a crop field which has high calorific content, and they go about eating it. And as a result, people suffer damage. 약 2,000건의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인구 밀도와 기후 조건 등 15개의 변수를 반영했습니다. 연구진은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도 코끼리가 인간과 공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You still have 60% of the Asian elephant population thriving in India and many other South Asian countries. So that is itself, I think, a big, glimmer of hope. 연구진들은 충돌 예측 지도가 사람과 멸종 위기인 아시아 코끼리 모두를 보호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 내륙 지역은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4.4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9.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도 영하 5도의 한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에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호남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금리가 최대 6%포인트까지 낮아집니다. 취업준비생과 취약계층에겐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전직 동작구 의원 전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 씨는 2020년 총선 전 김 의원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폭행과 감금이 벌어졌던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우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원래 태어났던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 AI를 실제 환경에 구현하는 피지컬 AI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과 자율주행의 미래를 두고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